요양원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금자가 욕실에서 미끄러진 다음 날이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다. 허리를 살짝 삐끗한 정도였고 병원에서도 며칠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금자의 집에 모인 자식들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했다. 아들 민석은 한숨을 길게 쉬었고 딸 수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엄마, 이제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 금자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평생 자식들 밥 챙길 때는 바빠서 아픈 줄도 몰랐고 남편 떠나고 혼자 살면서도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지 않았던 자신이었다. 욕실에서 한 번 미끄러졌다고 갑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못 걷냐. 멀쩡히 다니잖아. 엄마, 그게 아니고. 민석이 말을 이었다. 요즘 뉴스 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사고 많잖아. 우리도 마음이 편해야지.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식사도 잘 나오고. 좋은 요양원, 좋은 시설, 좋은 식사. 말은 전부 좋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자의 가슴은 서늘했다. 자식들 입에서 처음 듣는 다정한 걱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비추던 자식들이 갑자기 한마음으로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는 모습이 낯설었다. 딸 수진이 금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도 엄마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혼자 계시면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 그 말에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식이 부모 걱정한다는데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못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 말보다 먼저 눈치를 챈다. 그날 금자는 자식들 얼굴에서 걱정보다 계산이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며칠 뒤부터 민석은 자주 집에 들렀다. 전에는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하던 아들이었다. 그는 반찬을 사오고 전구를 갈아주고 약봉지를 정리해주며 효자인 척했다. 며느리 혜란도 따라와 말했다. 어머니, 이제 카드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병원비, 통신비, 관리비, 자동이체 다 헷갈리시잖아요.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안 헷갈린다. 금자가 웃으며 넘기려 하자 혜란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유, 어머니가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편하게 해드리겠다는 거죠. 그날 금자는 결국 연금이 들어오는 카드와 통장을 민석에게 보여주었다. 비밀번호까지는 알려주지 않으려 했지만 민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우리가 남이야? 이런 것도 못 믿어? 그 말이 참 묘했다. 자식이니까 믿어야 한다는 말. 평생 부모는 자식을 믿는 게 당연했고 자식은 그 믿음을 당연하게 받았다. 금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비밀번호를 눌러 보여주었다. 순간 민석 눈빛이 짧게 흔들리는 걸 금자는 봤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금자는 우연히 딸 수진을 봤다. 백화점 앞이었다. 수진은 반짝이는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있었고 팔에는 금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 가방이 걸려 있었다. 금자는 반가운 마음에 불렀다. 수진아. 딸은 순간 깜짝 놀란 얼굴로 돌아봤다. 그 표정이 너무 선명해서 금자는 오히려 더 침착해졌다. 엄마, 여기 웬일이야? 시장 갔다 오는 길이지. 너는? 아, 그냥 친구 만났어. 수지는 급하게 쇼핑백을 뒤로 숨겼다. 금자는 모르는 척 물었다. 가방 예쁘네. 아,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생일은 이미 석 달 전에 지났다. 금자는 그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그래, 좋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는 이상하게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놀라지도 않았고 분하지도 않았다. 대신 오래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수상하면 괜히 화부터 내지 마. 가만히 보면 제 발로 꼬리가 나온다. 그날 밤 금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가계부처럼 써오던 낡은 수첩이었다. 날짜를 적고 아주 조용히 메모했다. 3월 12일. 수진, 백화점 앞. 새 가방. 쇼핑백 여러 개. 며칠 뒤 금자는 동네 은행에 갔다.
통장 정리를 해보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다. 직원은 통장을 넘겨보더니 말했다. 어머님, 카드 사용 내역도 뽑아드릴까요? 그래요. 좀 봅시다. 직원이 내민 종이를 받아든 순간 금자의 손끝이 굳었다. 백화점 의류 매장, 수입 화장품, 골프용품점, 호텔 레스토랑, 온라인 명품 편집숍. 연금이 들어온 날짜만 되면 며칠 사이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병원비도 아니었고 관리비도 아니었다. 금자가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곳들이었다. 더 기막힌 건 카드 사용 지역이었다. 수진이 사는 신도시, 민석회사 근처, 며느리 혜란이 자주 간다는 대형 쇼핑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카드 분실은 아니셨죠? 금자는 한참 종이를 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분실은 아니에요. 분실은 아니었다. 훔쳐간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건네준 카드였으니까.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은 금자는 오래도록 하늘을 봤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목이 말랐다. 너무 오래 참고 산 사람은 분노보다 갈증이 먼저 온다. 금자는 근처 편의점에서 가장 싼 생수를 하나 사 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자식들을 너무 오래 믿었구나. 그날 저녁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요양원 한번 보러 가자. 자리 금방 없어져. 금자는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차분히 답했다. 그래, 가보자. 전화기 너머 민석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 역시 엄마가 생각이 있으셔. 괜히 버티지 마.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전화를 끊고 금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나를 위해서 좀 해보자. 그날부터 금자는 달라졌다. 겉으로는 더 약해진 척했다. 허리가 더 아픈 척했고 깜빡깜빡하는 척도 했다. 수진이 오면 일부러 물었다. 내 카드 어디다 뒀지? 수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가 맨날 잃어버리시잖아. 제가 보관하고 있어. 그래? 내가 또 깜빡했나 보네. 금자는 웃었다. 자식들이 가장 경계하지 않는 노인은 스스로 약해진 척하는 노인이었다. 며칠 뒤 손자 준호가 놀러왔다.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준호는 할머니 옆에 앉아 귤을 까먹다가 무심코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새 가방 샀는데 아빠가 엄청 좋아했어요. 할머니 카드 덕분에 이번 달 버텼다고. 금자는 손에서 귤 껍질이 미끄러졌다. 뭐? 준호는 금세 입을 막았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안 모양이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농담한 거예요. 준호야. 금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할머니한테는 거짓말하지 마라. 준호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할머니 통장 관리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어차피 할머니는 돈 쓸 데도 없고 좋은 요양원 가시면 집도 정리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래요.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자식들이 자신을 이미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어차피 돈 쓸 데도 없는 사람, 곧 요양원 갈 사람, 집도 정리될 사람. 그 문장들 속에서 금자는 이미 삶이 끝난 사람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하지만 금자는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예전에 교회 권사였던 친구 정숙을 찾아갔다. 정숙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씩씩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입이 무겁고 머리가 빨랐다. 금자가 통장 내역을 보여주자 정숙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자식이 아니라 도둑놈들이네. 내가 괜히 넘겨짚는 건가 싶었어. 넘겨짚긴 뭘 넘겨짚어. 이건 다 찍혀 있잖아. 정숙은 곧바로 아는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해 주었다. 그곳에서 금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들었다. 카드 사용 정지, 비밀번호 변경, 자동이체 재설정, 인감 재등록, 유언장 공증, 필요하면 녹취와 증거 확보까지. 법무사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제일 무서운 건 자녀분들이
어머님 의사 능력을 문제 삼는 경우에요. 요양원 입소동이나 재산정리 문서에 서명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서류든 혼자 보지 마시고 바로 가져오세요. 금자는 그제야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요양원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왜 카드와 통장을 굳이 챙기려 했는지, 왜 갑자기 자신을 깜빡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는지. 금자는 웃음이 났다. 웃기지도 않은데 웃음이 났다. 평생 자식들 학교 등록금 내느라 허리 휘고 남편 사업 망했을 때 금반지 팔아먹고 사위 사업한다고 적금 깨서 보태주고 며느리 출산했다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내줬던 자신이 이제 와서 자기 돈을 자식들한테서 지켜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집에 돌아온 금자는 작은 녹음기를 샀다. 요즘은 전화기 하나로도 다 된다지만 일부러 단순한 걸 골랐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오래된 방식의 녹음기였다. 그리고 며칠 뒤 기다리던 장면이 찾아왔다. 민석과 혜란, 수진이 함께 집으로 왔다. 탁자 위에는 요양원 안내 책자와 몇 장의 서류가 놓였다. 엄마, 여기만 들어가시면 진짜 편하셔. 의사도 있고 식사도 다 나오고. 그리고 이건 입소 동의서고 이건 재산관리 위임 같은 거야. 엄마 대신 저희가 처리해드리는 거지. 금자는 일부러 서류를 가까이 가져오며 눈을 가늘게 떴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혜란이 재빨리 펜을 내밀었다. 어머니, 그냥 여기만 사인하시면 돼요. 금자는 손을 멈췄다. 내가 요양원 가면 내 집은 어떻게 되니? 잠깐 정적이 흘렀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수진이었다. 엄마 집이야 뭐 비워두긴 아깝잖아. 관리비도 나오고. 일단 전세를 주든 정리하든 해야지. 정리? 아니, 그러니까 엄마 편하라고. 민석이 끼어들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이제 혼자 돌아오실 일도 없을 텐데 집 그냥 묵혀두면 뭐해. 그 말은 칼처럼 정확하게 금자 가슴에 꽂혔다. 혼자 돌아오실 일도 없을 텐데. 그 순간 금자는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엔 관심이 없었다. 중요한 건 집이었다. 연금이었다. 통장이었다. 자기들 삶의 구멍을 막아줄 돈이었다. 금자는 펜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가 언제 다시 안 돌아온다고 했니? 엄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하지. 곤란한 건 너희겠지. 세 사람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금자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복사해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쳐놓자 혜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백화점, 화장품, 호텔 식사, 골프용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샀겠니? 엄마, 그건. 그리고 이건 카드 사용 지역. 내 집 앞, 내 회사 근처. 내가 들고 다니던 그 쇼핑몰. 수진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가 훔쳐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려고 한 거야. 금자가 차갑게 웃었다. 정산? 부모 연금으로 내 인생 버티고 나중에 정산? 민석이 탁자를 치며 말했다. 엄마가 오해하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애들 학원비에 대출해. 그래서 내 노후를 가져다 썼니? 금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조용한 한마디에 방안이 얼어붙었다. 내들 힘든 건 세상이 알아서 내가 젊을 때부터 다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 노후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했니? 내가 밥 못 먹고 옷 못 사 입히며 키운 게 내 돈 쓰라고 키운 거니? 혜란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럼 내 허락을 구했어야지. 어쩔 수 없었다고 도둑질이 용서되니? 그때 금자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며칠 전 그들이 했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어차피 어머니는 요양원 들어가시면 돈 쓸 일 없잖아. 집만 정리되면 민석 오빠 대출도 막고 우리도 숨통이 트여. 사인만 받으면 돼. 수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석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금자는 그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분노로 벌벌 떠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랑해서
이제는 더는 실망할 힘조차 남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내가 늙은 건 맞다. 하지만 바보는 아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금자는 마지막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그리고 이건 오늘 공증한 유언장이다. 민석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유언장? 그래. 내 집과 남은 재산 정리해뒀다.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엄마, 설마 우리를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야? 하나도 안 준다는 말은 안 했다. 금자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내들이 내 연금에서 쓴 돈 전부 기록해놨다. 그 돈부터 반환해라. 반환하기 전까진 상속도 없다. 내 집은 내가 죽은 뒤 팔아서 절반은 손주들 교육비 신탁으로 넣고 나머지 절반은 독거노인 반찬 지원센터에 기부한다. 엄마.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남보다 손주가 먼저지 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금자는 그 말을 끊었다. 남보다 못한 자식들한테는 못 준다. 그 한마디는 칼보다 매서웠다. 방 안에는 정적만 남았다. 자식 셋이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그것이 부끄러움 때문인지 계산이 틀어진 때문인지 금자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난 요양원 안 간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혼자 아니야. 금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살 방법은 내가 정했다. 동네에 식사 돌봄도 있고 주간센터도 있고 내가 원하면 도움받을 때 많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거지 빨리 정리해야 할 짐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야. 민석은 한참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러게. 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날 자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다. 나가면서도 사과 한마디 똑바로 하지 못했다. 억울함, 두려움, 체면, 분노가 뒤섞인 얼굴들이었다. 금자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금자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도둑맞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평생 자기 손으로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살아있는 엄마가 아니라 통장과 집문서로 봤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게 너무 아팠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더 잃을 게 없다는 마음은 생각보다 강했다. 며칠 뒤 수진이 혼자 찾아왔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다. 금자는 문을 열어주었지만 먼저 앉으라 하지 않았다. 수진은 현관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겨우 말했다. 엄마 미안해.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엔 진짜 잠깐 쓸 생각이었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됐어. 그런데 오빠가 엄마는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된다고 해서 나도 정신이 이상해졌던 것 같아. 금자는 한참 뒤 물었다. 내가 그렇게 쉬웠니? 수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늘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엄마가 또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금자는 그 말을 듣고 더는 화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자신이 평생 주는 사람으로만 살아온 대가가 이런 것이었구나. 자식들은 엄마의 희생을 사랑으로 배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배웠구나. 수진아. 응, 엄마.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참은 적은 많아도 앞으로는 나를 버리면서까지 참진 않을 거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석은 일부 돈을 돌려보냈다. 전부는 아니었다. 변명도 길었다. 하지만 금자는 더는 그 말들을 마음에 담지 않았다. 법무사를 통해 문서로만 주고받았다. 다시는 정에 끌려 아무것도 흐리지 않으려고 했다. 대신 금자는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를 도왔고 주말이면 비슷한 또래들과 차를 마시며 글쓰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금자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손주 뒷바라지로 채워진 세월 말고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저는요. 금자가 모임에서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엄마로만 안 살고 싶어요. 그냥 오금자로 좀 살아보려고요.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별것 아닌 말인데 금자는 목이 메었다.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로만 불렸지 자기 이름으로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은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오래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늙었다고 다 약해지는 건 아니었다. 오래 산 사람은 오래 참아왔고 오래 참아온 사람은 결국 자기 몫의 결심을 하게 된다. 몇 달 뒤 명절이 찾아왔다. 자식들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왔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지도 못했고 함부로 살갑게 굴지도 못했다. 금자는 조용히 차를 내왔다. 민석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 요즘은 괜찮아? 금자는 담담히 답했다. 응, 아주 괜찮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금자는 정말 괜찮아지고 있었다. 자식들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삶의 중심에 자식들을 두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위에 놓인 송편보다 더 오래 남은 건 그날 금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부모는 늙으면 약해지는 게 아니다. 기대를 거두는 만큼 단단해지는 거다. 나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한다. 대신 나를 지킬 거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가을빛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금자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었고 엄마라는 이름 뒤에도 아직 남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금자였다. 이제 그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여보, 나 이제야 알겠어. 늙는 게 끝이 아니더라. 늦게라도 나를 지키는 게 그게 진짜 사는 거더라.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금자는 이상하게도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잘했다, 금자야.